참 쓸모있는 말투. 고경미 지음. 레몬북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달달제이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참 쓸모있는 말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아래쪽을 보시면 당신하고 말할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작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실수다. 성공하고 싶다면 말투부터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말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챕터 4장 행복한 삶을 만드는 센스 있는 말투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으시고 따뜻한 팁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상대방이 되도록 하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지만 침묵하는 것은 여간에서 배우지 못한다. 보스턴 대학 사회학 교수 찰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찰스 더번은 대화에 자기 자신을 삽입하려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향의 사람은 대화를 주도하여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찰스 더번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지배적 심리가 대화 나르시시즘으로 잘 드러난다고 했다. 우리는 대화 나르시시즘 성향을 지니고 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보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대화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쪽으로 화제를 돌린다.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찰스 더번은 대화에 있어서 상대의 말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제시했다.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지지 반응.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 힘들어 죽겠어. 그래. 힘들겠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쁘니? 전환 반응.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 힘들어 죽겠어. 나도 요즘 매일 바빠. 어제도 야근했어. 지지 반응. 요즘 살이 찌면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많이 안 좋니?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전환 반응. 요즘 살이 찌면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나도 최근 2kg이나 쪘어.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대화 나르시즘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본능적이다. 상대의 사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정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화 시간이 100%일 때 그중 60%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라고 한다. 대화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정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객이 되어 무대 밖으로 밀려난다. 대화의 주도권이 자기 쪽으로 전환되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대화를 이끌고 만다. 상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주인공을 양보하면 된다. 그리고 기꺼이 조연이 되어줄 자세가 있으면 된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 된다. 당신은 충분히 조연이 될 준비가 된 센스 있는 사람이다. 몸짓 언어. 대화할 때 온몸으로 공감하자. 공감 능력의 핵심은 뇌의 거울신경에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키저스와 동료들은 실험자에게 반바지를 입히고 MRI 기계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막대기와 솔로 실험자의 다리를 문지르는 실험을 했다. 솔로 문지를 때 실험자는 간지럼을 느낀다. 그때 실험자의 반응하는 뇌의 활성화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그런 다음 비디오 화면을 통해 타인의 다리를 솔로 문지르는 장면을 보게 했다. 단지 솔로 문지르는 장면을 보았을 뿐인데 실험자의 뇌의 활성화 부위는 자신이 체험한 것과 거의 일치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와 비슷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러한 뇌의 시스템을 거울신경계라 부른다. 타인의 경험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의미다. 상대의 고통과 관련해서 뇌는 감정적 측면을 같이 느낀다. 하지만 감각적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 모두를 수용하는 능력이 공감의 뿌리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초가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분야에서는 공감의 힘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공감능력 연구에 따르면 공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적절한 피드백을 갖지 못한 관계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관계는 물론 능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감 능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그로 인해 어떤 일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행동과 습관. 신영준 고영성 저자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에서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경험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을 갖기. 자라면서 엄마는 5 형제에게 도둑질만 빼고 다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셨을 거다. 공통적인 경험과 상황을 갖고 있는 상대와는 대화가 술술 풀린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쉽지 않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다.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당신의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력을 높여보자. 두 번째, 영화, 문학, 소설 읽기 등 간접 경험 갖기. 요크 대학의 레이몬드 미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며 사용하는 뇌의 활성화 부위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하는 뇌 부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한다. 소설을 통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한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생각을 알게 된다.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한다. 세 번째, 인간에 관한 과학적 자료들 읽기. 소설 이외에 과학을 다루는 분야의 책들도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뇌과학, 심리학, 생물학 등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실험과 조사가 뒷받침된 자료와 책들을 읽으면 인간관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네 번째, 겸손한 마음가짐 갖기. 김주환의 회복 탄력성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인상관리 전략과 호감 추구 전략에 대해 연구한 이야기가 나온다. 연구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것을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 2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자기 높임은 유능함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잘못하면 잘난 척 거만함으로 호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자기 낮춤은 겸손함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호감도가 낮아진다. 적절한 비율의 조합을 사용하는 능력이 소통 능력을 높인다.
상대방과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빠르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자기 제시가 필요하다. 차이 대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면 대화가 술술 풀린다.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에서 오는 남녀의 차이는 매우 크다. 남자는 대화를 할 때 주로 사실관계에 초점을 둔다. 여자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이어나간다. 남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여자의 말에 맞장구 치기보다는 사실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 반응한다. 예를 들어 함께 영화를 본 후 여자가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된 것이 너무 슬프던데 너는 어땠어? 등의 감정을 물어본다면 그래? 별로 슬프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인다. 대화의 초점이 친밀한 인간관계에 맞춰져 있는 여자는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살펴가며 이야기한다. 반면 남자는 사실에 근거한 맞다, 아니다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한다. 남자들은 대화할 때 용건을 가지고 정보를 얻는 대화를 선호하며 여자는 특정한 주제가 없어도 대화를 이어가고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수다를 통해서 여자들은 상대와 더욱 친밀해졌다고 느낀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수다스럽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야기할 주제가 정해지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고 한다. 남녀 대화의 해석 차이를 보겠다. 뭐해? 여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남자는 궁금증에 따른 단순한 질문이다. 나 화 안 났는데? 여자는 화가 난 이유를 알아주기 원한다. 남자는 화가 나지 않았다. 이거 어때? 여자는 마음에 들어 갖고 싶다. 남자는 단순히 의견을 물어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연락하지 마. 여자는 연락을 기다린다. 남자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 나 괜찮아. 여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 남자는 상관이 없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여자는 관심 갖고 신경 써주길 원한다. 남자는 실제로 신경 쓰지 않길 바란다 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질문, 다른 대답을 보겠다. 나 여자친구 생겼어. 여자는 그래? 잘 됐다. 남자는 예뻐? 소개팅 할래? 여자는 능력 있어? 남자는 예뻐? 어제 데이트 신청 받았어. 여자는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남자는 예뻐? 이와 같이 여자와 남자는 사용하는 언어는 같아도 뜻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남자 언어와 여자 언어는 통역이 필요하다. 인간관계, 특히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언어 사용은 소통의 어려움을 불러온다. 소통의 어려움은 갈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 남녀의 차이점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갈등을 줄이고 싶다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여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공감과 위로를 원한다. 반대로 남자는 위로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만약 남자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녀의 차이를 알지 못해 오해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결코 공감 능력 부족에서 오는 상황은 아니다. 서로 다른 대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여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동조해 주길 원할 뿐이다. 오해를 부르는 남녀의 대화 차이를 보겠다. 비공감 대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무슨 일인데?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일이 조금 복잡해졌어. 그래서 부장님께 이런저런 말을 들었어. 네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아? 근데 네가 실수한 건 맞잖아. 언제 내가 실수한 것 알려달래? 공감 대화를 보겠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무슨 일인데?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일이 조금 복잡해졌어. 그래서 부장님께 이런저런 말을 들었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니 힘들었겠다.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부장님이 꼭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아? 그러게, 너무 지나쳤네. 속상했겠다. 그치, 너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남녀가 대화를 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말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대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다. 예를 들어 여자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남자는 순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를 한다. 여자는 다시 뭐가 미안한데 잘못을 알기는 하는 거야? 라며 쏘아붙인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다 자칫 말다툼으로 번지게 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인데 공감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린다. 여자들은 말을 할 때 직접적인 표현 방식보다 간접 화법을 사용한다. 반면 남자는 직접 화법을 사용한다. 여자의 간접 화법 대화. 여자. 자기야,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남자. 아니, 난 생각 없어. 됐어. 왜 그래? 여자가 남자에게 한 질문에 숨겨진 본심은 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라는 것이다. 당신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것이다. 여자는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에게 화가 나고 남자는 여자가 왜 토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다고 해석한 남자는 거절 의사를 표현한다. 여자의 간접 화법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커피 마시고 싶구나 라고 반응해주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대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1. 귀로만 듣지 말고 숨겨진 본심을 파악한다. 2. 몸짓, 표정,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한다. 3. 남녀의 차이를 인정한다. 남자 뇌와 여자 뇌의 구조는 근본부터 서로 다르다. 남자의 뇌는 1325g으로 분석적이며 주로 왼쪽 뇌를 이용하여 언어 활동을 한다. 남자보다 여자는 100g 정도 작지만 양쪽 뇌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남녀의 뇌의 각 부분의 활동을 정밀 분석했다. MRI로 촬영한 각 부위의 활동을 선으로 연결하여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좌뇌와 우뇌 사이의 연결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있다. 반면 남자는 각각 부분 안에서만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운동을 잘하는 것은 여자보다 뇌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라기니 버마 박사는 만일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논리적이고 즉각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을 한다면 여자가 더 잘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은 좌뇌와 우뇌가 활발히 소통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자는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일을 잘한다고 했다. 지금껏 살펴본 결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녀의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오해는 접어두고 서로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대화를 나눠보자. 이름 대화. 이름을 부르면 상대와 친밀감이 높아진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며 친밀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 것에 반가움의 반응을 보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에 대한 큰 관심을 표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지영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억되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이름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라는 말과 같은 상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상호 신뢰관계가 높아져 출석률과 성적이 오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미국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의 사회적 감정적 학습 조정관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와슈 카운티는 2012년 와슈 카운티에 속한 98개 학교 전역에서 SEL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면 어떠한 사회적 감정적 변화와 학습 결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졸업 때까지 모든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교에서는 학습 분위기가 개선되었으며 부모와 학생의 참여도도 향상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5년 후 학교 전체에서 성적과 출석률이 매우 개선되었으며 학칙 위반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전체 학교의 졸업률도 18%나 올랐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과 소속감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상대방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고 강하게 인식한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의미. 첫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다. 둘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다. 셋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다. 넷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나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가장 강력한 기억법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것이다.
대화 사이사이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외모의 특징을 이름과 연결지어 기억한다. 상대의 특성을 발견하여 이름과 연결시킨다. 네임카드 만들기, 카드에 이름과 특징을 기록한다. 이름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얼굴과 연결지어 기억한다. 긍정대화. 부정적인 말만 안 써도 삶이 달라진다. 이 세상을 번거롭게 하는 갖가지 불행은 대부분 말에서 일어난다. 핫도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신문도 읽지 않고 가게에는 라디오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맛 좋고 질 좋은 핫도그를 팔았다. 고속도로변에 광고판도 세웠다. 그가 길가에서 핫도그 사세요 외치면 사람들은 핫도그를 사주었다. 장사가 잘 되어 핫도그에 들어갈 빵과 고기 양을 늘리고 더 큰 스토브를 사서 사업을 확장했다.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를 돕게 되었다. 이때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신문도 읽지 못하셨어요? 지금 경기가 나쁘고 유럽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 경기는 이보다 더 안 좋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기와 핫도그의 크기를 줄였다. 아들은 대학생이고 신문도 읽고 라디오를 들으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 많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광고판도 내리고 더 이상 길가에서 핫도그를 팔지 않았다. 더 이상 핫도그는 예전처럼 팔리지 않았고 자연히 장사는 망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아들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존 맥스웰의 성공의 즐거움에 나오는 이야기다. 처음 아버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사를 했다. 그러나 아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아버지의 행동은 바뀌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도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힘은 일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생각의 방향에 따라 일은 되어간다.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짜증나. 실증나. 죽겠네. 힘들다.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청각기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된다. 곧 자신이 첫 번째 청자가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뇌에 저장된다. 그 후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화난 표정, 짜증이나 신경질적인 말투로 표현된다. 바이올린은 왼손으로 줄을 눌러 켠다. 때문에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자주 쓰는 왼손의 신호를 처리하는 신경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뇌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말도 그렇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구조를 바꿀 것이다. 뇌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당신의 말투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참 쓸모있는 말투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당신하고 말할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정말 행복하겠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할 때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